예, 반갑습니다. 정의레바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과연 이제 성중독일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성중독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음, 자, 이게 자꾸만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에 이제 몰카를 찍으러 가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런 욕구를 조절하기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본인도 이런 게 안 되는지 알면서, 이번이 마지막 이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하셔서 경찰에 입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쭉 이제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성적 흥분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도파민 이야기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 것처럼, 이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면 성적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적인 흥분이, 왜 우리가 식욕을 채울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낄 때도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특히 뇌가 도파민이 부족해서 뇌가 도파민에 굶주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성이 잘 통하지는 않겠죠. 그럴 때 성범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몰래 카메라를 찍는 문제 가지고 오셨던 분들도 몇 분 있으셨는데 대부분 도파민에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셨어요. 왜 스포츠카가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는 것처럼 이 도파민에 예민한 좀 자극 추구가 높은 에너지가 높은 분들도 이 도파민을 이제 소모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가 오게 돼도 도파민이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도파민을 대리만족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나한테 지금 부족해진 도파민을 어디서 대리만족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막 인터넷에 게임에 이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시면서 대리만족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식욕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이제 비만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성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리만족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대리만족 받을 수 있는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했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 우리도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오래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항상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내가 쉽게 이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게 우리의 주식이 되는 것처럼 이 뇌도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주식으로 이 성적인 흥분을 찾게 되면은 그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습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도파민 부족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내가 거기 익숙해져 버려서 점점 이게 주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이걸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도파민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도 도파민의 보충을 해결을 해드리더라도 당장 욕구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가 또 확 올라올 때 또다시 내가 즐겨 먹었던 이런 음식물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다시 이런 욕구가 올라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봐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다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찾는 이런 활동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한번 왔던 분은 포르노에 중독이 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포르노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보고 막 이런 생활이 이제 지쳐서 본인도 더 이상 내가 포르노에 매달리고 있다가는 정말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는 이거를 정말 떨쳐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걸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제 성욕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욕이 없는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성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때도 항상 포르노가 생각이 나고 내가 뭔가 아쉽고 이럴 때면 항상 포르노가 생각이 나서 또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런 상태가 이제 되셔서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대안 활동과 자기 관리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로 도파민을 보충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가 만족스러운 다른 것들이 조금씩 생겨야 그래야지만 이 결국 이제 이 포르노를 보는 게 없어져도 그런 걸 안 해도 내가 안정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주로 먹는 식사가 바뀌는 것처럼 이 성중독의 문제도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그래야지만 습관이 든 게 다른 걸로 좀 바뀌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성중독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성을 대리만족 받으려는 도파민을 대리만족 받으려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의 의미는 이 도파민만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굉장히 관여가 되어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남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남을 조금 더 즐겁게 해주고 싶고 남에게 조금 더 내가 잘 보이고 싶고 남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욕은 이렇게 충족이 돼야 돼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같이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서로 이제 뭔가 성욕을 통해서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가장 안전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도파민만을 성욕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면은 이건 몽땅 다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욕을 통해서 만족받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 자체가 옥시토신이 없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도파민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독이 되기가 매우 쉽고요. 여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게 나의 주된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습관이 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성적인 문제는 도파민을 공급해주고 즐거움을 공급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남에 대한 배려, 옥시토신이라는 게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독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성욕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중독과 다름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성중독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